네, 자, FAT 1급 제 46회입니다. 자, 이론 시험부터 한번 같이 해볼 거고요. 46회하고 다음에 할 45회가 최근 4년, 5년 사이에 제일 합격률이 저조했습니다. 48.71% 나왔어요. 평균 합격률이 60%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접 이제 이론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문제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여러 나왔습니다. 자, 뭐 이거는 재수복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뭐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들이 다 소화를 해야 되고, 자, 프로그램 설정 안 하신 분들 수험번호 B461 8개, 이름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요. 자, 감독관 확인 번호 YM2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은 회계의 기초 개념에 대한 대화이다.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학생을 모두 고르면, 자, 여기 현종이부터 보겠습니다.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 투자자다. 그러면 회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보고 영업이익 보고 이 회사는 전망이 있네. 투자를 해야지 하는 정보 제공. 공시라 그러죠. 자, 여기 맞는 거고요. 현종 일단 맞는 말을 했고, 회계의 내부 정보 이용자에는 투자자, 채권자, 정부기관 등이 있지. 회계 이용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부 이용자, 외부 이용자. 근데 투자자, 채권자, 정부는 뭐예요? 외부 이용자입니다. 내부 이용자는 뭐예요? 종업원, 그 회사의 사장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형은 반대로 이야기했고요. 회계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을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를 회계 기간이라 한다. 이거는 회계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한 기업은 하나의 회계 장부가 있어야죠. 자, 장소적 범위는 회계 단위고 회계 기간이라는 건 시간적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지수도 반대로 이야기했고요. 회계 용어 중 전기는 회계 기간이 시작하는 날을 의미한다. 전기는 전년도죠. 회계 시작하는 날은 뭐예요? 단기에서 기초, 그 다음에 중간에는 기중, 결산할 때는 기말, 이렇게 하죠. 자, 이거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여기도. 그래서 현종이 정답이 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런 경우는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그 다음 이익 준비금, 계정 과목 및 정기 등록 메뉴, 프로그램은 이론 시험 볼 때도 케이스니까요. 거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항목이에요. 주식과 관련해서 뭐예요? 회사에서 이익이 생겨서 적립해 둔 돈. 이익잉여금, 장사에서. 자,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항목에 들어갑니다. 전년도 또는 과거에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생긴 거 적립해 놓은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요거는 자, 자본잉여금 들어가거나 이익잉여금 들어가기 애매한 것들. 또 주식과 관련되긴 했지만 자본잉여금 들어가기 애매한 거는 자본 조정으로 해서 차감 또는 증가, 더하거나 빼는 항목으로 해서 자본 조정을 별도로 둡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조정 아니죠. 이거는 자본잉여금이죠. 자, 그 다음 자기 주식은 아까 뭐 했습니까? 자본 조정이었죠. 그래서 아니고요. 자,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 총계가 증가한다? 아니죠. 왜냐하면 자본 안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부계획, 자본조정 들어가죠. 자, 주식으로 배당을 한다는 건 현금 배당이 아닌 주식으로 준다는 거죠. 이익잉여금을 주식으로 주면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본 총계는 불변이다. 자, 우리는 네 가족이다. 근데 거실에 있던 아빠가 안방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가족 수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증가한다. 잘못된 거고요. 이익준비금. 아까 이익준비금은 뭐예요?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계정과목 정기등록 메뉴를 참고하면 거저먹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관련 자료이다. 2021년 8월 11일 인식해야 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자, 2021년 6월 1일 주식회사 공인이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500원, 1000주를 한 주당 500원에서 50만 원어치 샀습니다. 자, 매입 수수료 10,000원은 포함해서 51만 원 지급하다. 매입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봅니다. 영업의 비용 984번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의 단기매매 증권의 장부가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2021년 8월 11일 위 주식 중 500주, 그러니까 절반이죠. 한 주당 600원. 500원에서 사서 600원. 100원씩 이익 받습니다. 그러면 500주 곱하기 100원. 그러면 얼마예요? 5만 원 이익이죠. 근데 수수료 5,000원을 차감한 29만 5천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수수료 5,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수수료는 뺍니다. 여러분들 주식거래 해보신 분들 알죠? 자기가 주식을 샀다가 팔아서 순수하게 이익 본 건 뭐예요? 거래 수수료 빼죠. 0.25%인가? 빼고 나머지입니다. 그러면 4만 5천원의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으면서도 매입 수수료, 판매할 때 판매 수수료 요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처리하는가 그걸 타진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여기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유형자산 취득 관련 자료이다. 토지 이익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2021년 1월 1일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와 기존 건물을 2천만 원에 일괄 취득하고 대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단 취득일 현재 감정 결과 토지는 1,800만 원, 건물은 600만 원이다. 땅값보다도 건물이 형편없죠. 자, 근데 2021년 2월 1일 일괄 취득 직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럼 건물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얘는. 철거 비용 100만 원을 거꾸로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토지 취득 원가를 얼마나 봐야 되느냐. 원래 처음부터 이 건물은 이거 헐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취득했겠죠. 그러면 감정 결과 요거 무시하고 이제 남은 건 토지만 남았어요. 건물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면 토지 건물 합쳐서 2천만 원 샀지만 건물은 없어져 버렸고 오히려 건물을 철거하는데 100만 원이 추가 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건 토지 자본적 지출이 돼서 여기에 더해주면 총 토지에 관련돼서 지출한 비용은 2,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건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이거 지우고. 자, 다음은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이. 요거죠. 가와 나이.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 자, 가는 상품 등을 매입하기 전에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 상품을 매입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거 뭐예요? 지급한 거 선급금이죠. 뭐예요? 부채가 되죠. 자산이 되죠. 왜냐면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요. 선수금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현금을 실제로 지출하였으나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하여 처리할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시로 설정하는 것. 뭐예요? 지출했습니다. 자, 요거는 뭐라고 그러냐? 가지급금이 되죠. 출장 갈 때 얼마 가지고 가봐. 가보고 모자라면 더 청구하고 나오면 반납하고 그럴 때 가지급금 이런 걸 쓰죠. 자, 그러면 정답은 선급금, 가지급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자, 주식회사 항공이 매출 채권 잔액이 2%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할 때 2021년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2020년 12월 31일 매출 채권 50만 원과 대손 충당금 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월 25일 매출 채권 요 50만 원 중에 3만 원이 대손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요거 분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2021년 4월 25일. 자,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됐죠?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 3만 원. 자, 근데 대손 충당금은 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일단 충당해 놓은 거 만 원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건 바로 직접 비용 처리하죠. 대손상각. 2만 원.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매출채권 80만 원이 있어요. 또 수금해야 될 거. 외상값.
2% 곱하기 0.02 그러면 얼마예요? 자, 1286, 16,000원. 예. 16,000원을 대손충당금 설정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12월 31일 날 차변에 대손삼각비 16,000원 그리고 대변에 대손충당금이 되죠. 자, 16,000원. 자, 그러면 총 대손삼각비는 얼마 나왔냐? 요거 결산 시에 16,000원. 4월 25일 날 대손충당금이 모자라서 대손삼각비죠. 2만 원. 두 개 합치면 36,000원이 손익계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21년도 결산 후 기계장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취득일은 2020년 1월 1일. 취득원가는 1,000만 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0만 원,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 상각률은 40%이며 월할 상각한다. 그러면 2020년 1월 1일 취득했으니까 2020년 12월 31일 요거 감가상각비 정률법으로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취득원가 예, 1,0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첫 해는 감가상각 한 게 없어요. 전년도에 한 게 없어. 그럼 제로 곱하기 정률 0.4 그러면 400만 원 한 방에 그냥 400만 원 감가상각 비가 생깁니다. 감가상각 누계 자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2021년 자 12월 31일 또 1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전년도 400만 원 있어요. 그럼 600만 원이죠. 다시 곱하기 정률 0.4 그러면 600만 원 곱하기 4 4624 240만 원이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감가상각 누계액은 요거 두 개 더한 640만 원. 40만 원이 감가상각이 되죠.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사온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자, 기계장치 1,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640만 원 마이너스. 그러면 나머지 얼마? 360만 원이 잔존가치로 남겠죠. 장부금액. 순수한 장부금액입니다. 이건 낡아버린 거고. 그래서 정답은 1번 36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률법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역삼각형이 되죠. 처음에 한 방에 400, 240 점점 줄어듭니다. 자, 정액법은 이렇게 되는데 일정한 금액. 정률법은 처음엔 많고 나중엔 적게. 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주식회사 항공이 상품 관련 자료이다. 단기 상품 총 매입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 아마 요 46회 중에 제일 시간 많이 걸리고 비비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매입의 누리, 매입 환출, 기말상품 재고액, 단기 매출액, 매출 총이익률, 요 특이하게 또 요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요겁니다. 단기 상품 총 매입액. 총 매입액이 들어가 있는 공식을 먼저 떠올리세요. 총 매입액 어디에 있어요? 순매입액 구하는 공식에 있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뭐 이런 거 있죠. 자,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마이너스 매입의 누리, 매입 환출, 그 다음 뭐 매입 할인 있으면 빼주면 순매입액이 나오죠. 자, 요 순매입액을 X로 보겠습니다. 얘를 Y로 볼게요. 우리가 구할 건 요겁니다. 총매입액. 자, 그리고 매입의 누리는 있어요. 10,000원. 10,000원 있고요. 더하기 매입 환출 2만 원. 그러면 총 3만 원입니다. 요걸 빼면 나오는데 지금 총매입액을 구하려면 요게 순매입액을 알아야 총매입액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순매입액이 들어간 공식 이번엔 뭐예요? 매출효과 공식에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죠. 자, 기초상품 재고액 있습니다. 아까 매입의 누리는 썼죠.
자, 10만 원, 기초 10만 원. 플러스 순매입액은 몰라요. X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있습니다. 5만 원. 자, 그러면 매출원가 몰라요. 안 나옵니다. 얘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매출원가를 구해야 돼요. 그럼 매출원가 구하는 거는 뭐예요? 총 매출액 마이너스 자,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 공식에 있죠. 근데 매출총이익은 안 나오고 매출총이익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매출총이익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20%는 총 매출액 대비 매출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눴을 때 100원어치 팔았는데 이익이 20원이다. 그러면 이거 이익률은 20%예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출총이익률이 20%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매출액은 단기 매출액 여기 있죠. 60만 원. 60만 원.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우리는 이제 매출총이익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매출총이익 나누기 매출액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하면 곱하기로 바뀝니다. 마이너스는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듯이 그러면 어떻게 20% 곱하기 매출액 60만 원. 그러면 20% 곱하기 60만 원 하면 얼마가 나와요? 6, 22. 60%에 20%니까 12만 원 나오죠. 매출 총이익이 12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자, 매출액 대비 20%니까 12만 원. 매출 총이익이 12만 원이라는 거는 매출액, 자, 매출 총이익 공식 총이익은 순매출 마이너스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이 아까 12만 원. 12만 원은 순매출 60만 원. 마이너스 매출 원가. 그러면 매출 원가는 자, 요거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고 얘 일로 와서 마이너스. 그럼 60만 원에서 12만 원 빼요. 그러면 48만 원이 나옵니다. 얘가 바로 뭐다? 매출 원가다. 그러면 이제 다 나올 수 있겠죠. 자, 48만 원 여기 갖다 댑니다. 자, 여기 48만 원은 10만 원 플러스 X 마이너스 50만 원. 그러면 요거 10만 원, 5만 원 퉁치면 5만 원 남죠. 5만 원,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5만 원 하면 X값은 43만 원이 나옵니다. 자, 단기 순매입액은 43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43만 원 가져옵니다. 는 Y 마이너스 3만 원이에요. 자, 요거 넘어가면 Y값은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3만 원 하면 46만 원. 자, Y값은 얼마? 46만 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한참 돌고 돌았네요. 2번 단기 총 매입액 46만 원입니다. 자,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핵심은 요 공식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 요거까지 알아야 원리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요거 많이 뚫렸을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 9번 문제. 자,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주식회사 항공이 결산 정리사항 반영 전 당기 순이익이 20만 원인데 아래 이 결산 정리사항 요거 반영 후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월날 상각을 가정할 것. 자, 2021년 4월 1일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고 1년분 임대료 임대기간 2021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자 8만 원을 수령한 후 부채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거 어떻게 했다는 소리예요? 2021년 4월 1일 2021년 4월 1일 자 임대료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칩시다. 차변에 현금 8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선수 수익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수익은 임대료를 말하는 거고 8만 원. 자, 그리고 나서 12월 31일 됐어요. 12월 31일. 자, 요거 선수 수익 그대로 8만 원 놔두면 안 되죠. 왜냐? 지금 회계기간 2021년이에요.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원래 당기분 임대료잖아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총 몇 개월이에요? 9개월? 1, 2, 3 빼고 4월 1일부터 4월도 들어가죠. 그래서 9개월치 8만 원에 대해서 9개월치는 당기분
임대료로 수익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8만 원 곱하기 12분의 9. 8만 원 곱하기 8, 9, 72만 원 나누기 12 하면 6만 원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단기분 수익으로 더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분개하면 선수 수익 6만 원 없애주고 대변에는 임대료 6만 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생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2021년 9월 1일 사무실 1년분 화재 보험료. 자, 보험 기간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3만 원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요거는 분개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9월 1일 차변에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보험료 이렇게 했다는 소리죠. 3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현금 3만 원. 자, 요거 12월 31일 되면 9, 10, 11, 12 넉 달치. 넉 달치는 보험료 맞아요. 올해 거. 근데 나머지 8개월치는 이건 내년 보험료죠. 내년 거 미리 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년도 보험료는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3만 원 곱하기 12분의 8이죠. 8개월치는 내년도 겁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2만 원. 그러면 12월 31일 날 대변에 보험료 2만 원 이렇게 해주고 차변에는 성급 비용 하겠죠. 자, 비용이 발생 취소된 겁니다.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비용이 줄어들면. 그러면 이 2만 원이라는 이익이 또 추가돼요. 그러면 요 20만 원, 단기 수익 20만 원에 6만 원 더해지고 2만 원 더해지고 그럼 8만 원 더해집니다. 그러면 28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월수 계산.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계정 과목 중 영업 손익 계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요거 암기해주면 좋고 못하면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에서 도전 프로그램에서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보세요. 영업이익 또는 손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려면 요 앞에 있어야 돼요. 매출액이나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바뀌면 얘도 바뀌어버려요. 근데 요 다음 거는 영업 손익 계산하는 데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쳐도. 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매출액 여기 있죠.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접대비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매입세는 공제 못 받지만 어쨌거나 비용으로 처리돼요. 근데 이자 비용은 얘는 어디에 속한 애입니까?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손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 11번 부가가치세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 근로의 제공, 재화의 수입, 금전, 대여, 용역이 자가 공급. 과세거래다 하는 거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될 거래 해당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근로제공 가서 일하고 이건 근로소득으로 봐야죠. 부가가치세 범위가 아니죠. 금전, 대여, 돈 빌려준 거 이거 매출액으로 볼 수 없죠. 용역이 자기가 자기 집에 가서 일한 거 이거는 매출에서 이익 거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와이프한테 맞아 죽으니까. 자, 재화의 수입,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는 이거는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거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이 물건을 판매했을 때 공급시기로 보죠.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것들이 있어요. 자, 요거 이론 교재, 물론 K랩이지만 거기에 요 표가 있습니다. 현금 또는 할부, 여기서 말하는 할부는 단기입니다. 1년 이내. 할부 판매인 경우에 물건 넘어갔을 때. 장기 할부는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서는 할부금 받을 때, 그때 판매한 걸로 보고 세금을 냅니다. 자, 자동 판매기, 무인 판매기는 현금을 빼낼 때, 아니면 뭐, 캔커피 팔릴 때마다 그거 매출로 잡을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폐업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물건 언제 팔릴지 모르죠. 그럼 폐업 때, 폐업 신고할 때, 야, 당신네 남아있는 재고, 그거 판매된 걸로 봐서 세금 내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이거 맞는 거죠. 아까 설명한 거. 증여, 재화를 증여할 때 이거 매출로 봅니다. 그 다음
폐업할 때는 폐업 후 재화가 사용될 때 아니죠. 폐업할 때. 무인 자동 판매기 이런 거는 현금을 꺼낼 때 요때입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3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문제. 자, 계산 문제 과세 표준 매출액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 도소매업이 21년 제1기 확정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매출액을 계산하면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 줘놓고 또 세금 내. 자,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도 않는 거고요. 보조금 요거는 매출액으로 안 봅니다.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자, 할부 판매했는데 할부 판매할 때 이자도 받죠. 그 이자는 매출액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항상 제가 자주 쓰는 표인데 공급가액 매출액으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매출액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판매. 그 다음 장기 할부 판매 또는 그냥 단기 할부 판매 이자 받은 거 이자도 매출액으로 보는 겁니다. 자, 돈 장사한 거잖아요. 그 다음 요거는 차감해라는 겁니다. 도달하기도 전에 파손된 거, 훼손, 없어진 거 요거 팔리지도 않았다고 봐야지. 이거 돈 못 받죠? 돈도 못 받는데 세금 내라고 하면 그건 뭐 잘못이죠. 그 다음에 자,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이런 것들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많이 또 요즘 지불하고 있죠. 그런 거는 매출액으로 안 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은 안 되고요.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 이건 과세 표준으로 봐야 되고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 400만 원 얘는 세금 못 받죠. 그래서 정답은 1번 1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납부할세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항공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확정신고에 납부할 세액 계산하면 얼마인가? 납부할 세액입니다. 공급 대가 3,300만 원. 대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3억 원에 3천만 원 부가세 10%. 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매출세액은 요거죠. 근데 금액이 요거는 눈으로 이렇게 암산이 되지만 애매할 때는 나누기 1.1 해버리세요. 그러면 3천만 원만 딱 나타납니다. 아, 원래가 3천만 원이고 여기에 10% 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출세액입니다. 얘가.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되죠. 빼면 되죠. 자, 매입세액 2천만 원. 그러면 여기서 빼면 1,000만 원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호락호락 안 하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00만 원.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세금 차감 안 됩니다. 환급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은 비용 처리는 되지만 접대비 관련된 부가세 그거는 이것도 환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 100만 원 빼요. 그럼 600만 원 빼면 매입세액은 1,4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 그럼 매출세액 3,000에서 1,400 빼면 얼마? 1,600만 원이 되겠죠. 자, 요게 납부할 세액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세금 계산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종 나오죠. 자, 근데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이러한 업종들은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이거나 영세 업종들입니다. 택시, 노점상 이거 받고 싶어도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또 행사하는 경우 무인 자동 판매기 같은 거, 목욕탕, 이발, 미용업 한번 여기 이 업종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부동산 임대용증, 간주 임대료 규정이 이건 뭐냐면 전세금만 받아가지고 그 전세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간주 임대료 월세로 환산을 해서 신고는 합니다. 근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택시 운송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아까 설명한 거 맞죠? 직수출
해외에 수출하는데 생계산서 발급한다? 미국 사람이 그거 받으면 알아요? 모르죠? 간접 수출인 경우에 수출 대행업체에 팔아서 그럴 경우에는 발급하지만 직수출은 발급해야 한다? 아닙니다. 자, 세금 계산서에는 반드시 공급 연호를 기재한다? 공급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적 기재사항. 자, 요 발행 일자를 기재해야 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 자, 이건 아니고요.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이건 아니고, 사업자가 발급한다? 소비자한테 팔 때만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아닙니다. 기업과 기업 간에도 하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옳은 것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혹시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답변 달기가 쉽지 않아서 가능하면 이게 공유할 수 있도록 네이버의 박쌤 전산에게 들어오셔서 여기에 보면 질문 답변이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을 올려주시고 FPT 1급 질문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질문을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회차보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실무시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